여기서 조금만 손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원주택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통창 그 실창을 보시면은 창 사이즈가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박공지붕이 박공지붕. 안녕하세요, 보부다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살면서도 부산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생각할 수 있는 만덕에 위치한 레고 마을을 왔고요. 뭐 레고로 집을 지었냐? 그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모습이 레고로 지은 듯한 형상이 되어서 레고 마을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자체 주택도 상당히 귀한 부분이 있고, 오늘은 그 귀한 주택 중에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관심이 갈 만한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따 홈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 방향이 뒤편으로 나 있어요. 그 대문을 따라서 계단을 몇 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현관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둘레길을 지난다 그러면은 레고 마을 주택의 마당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솔직히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계절상으로도 풀이 자라거나 꽃이 자랄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마당이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 마당이 오늘 너무 허접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셔라. 자, 그래서 이 마당 공간 상당히 넓게 나오거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 토지가 54평, 1층이 18평, 2층이 8평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그래서 마당 자체는 아마 현장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넓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2층 단독주택이죠. 주택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서 이제 바로 현관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마당 쪽으로 문을 내면 안 되냐?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앞쪽에 보시면은 이 앞에 보이는 샤시가 거실창이거든요. 이 거실창 쪽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작은 계단이죠. 작은 계단 몇 개만 만들면은 이쪽으로 쉽게 통행이 가능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전체적으로 지금은 무옵션 상태로 보면 돼. 우리가 차를 살 적에 옵션이 없는 상태, 집을 전혀 꾸미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옵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어떻게 옵션을 장착을 해서 이 주택의 주거 환경을 바꿀지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1층 이제 현관문을 열면 이렇게 현관 전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입구부터 이제 복층 형태의 계단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거실 부분이 되는 거죠. 거실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박공지붕이 박공지붕. 위쪽으로 보시면은 층고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레고 마을에 있는 주택들이 지붕 모양이 위로 솟아있는 형태인데 그거를 그대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전체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게 저도 솔직히 조금 원망스럽고, 날씨 좋고 좀 여름이나 봄에 왔으면은 꽃도 피고 이랬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건데,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얼굴에 근심이 오늘은 아닌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거실에 있는, 그래, 이 앞쪽에 보면은 거실에 있는 꽃이라도 많이 지어 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지어진 주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계획적으로 지었고, 그 당시에는 부자주택 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 모습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많이 흘렀지만은 여기서 조금만 손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원주택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통창 그 실창을 보시면은 창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예전에 이게 1986년인가 87년도에 아마 지어졌을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 대단한 가감한 시도죠. 그 당시만 해도 스레트에 판잣집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유리로 거실 벽을 꾸몄다.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저 샤시 부분에 대한
상찰이라 해야 되나, 저 나무 부분, 이 부분들은 다 없애면은, 거실로 보는, 거실에서 이제 밖으로 보는 개방감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거실 부분이란다. 마당 부분은 당연히, 꾸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방과 주방 욕실, 구조가 있다. 자, 이제 방과 거실 주방 욕실로 가는 공간이죠. 이 부분은 살짝 단차를 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방이 되는 겁니다. 안방.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죠. 뭐 80년대 주택에 살면서 이 정도 방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나름 선택받은 분들이겠죠. 뭐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창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레고 마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뭐 이 주택들을 수리를 해서 뭐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1층에 있는 또 다른 방,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한 2, 3인 정도 지내는 가구들도 많고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방이 넓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많은 게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해서 주방 공간이 있거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도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나 뭐 일반 냉장고, 그리고 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집에도 2명밖에 안 사는데 살림살이는 많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아온 환경에 뭐 버릴 수 없다는 거, 물건을 못 버리는 그 성격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방 옆으로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나 뭐 일반 냉장고 한 대 정도, 아니면 2대를 다용도실로 빼면은 주방을 훨씬 넓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 집 안내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주방이더라고요. 주방 사이즈나 높이, 층고 이런 거를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뭐 어떤 구조를 선호하는지는 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옆으로 보일러실이 됩니다. 뭐 보일러실이긴 하지만은 뭐 넣어놓고 생활하는 거죠. 뭐 다 그래요. 뭐 주택 생활하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지. 뭐 별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죠. 계단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뭐 이 공간도 뭐 선반을 잘 짠다. 그러면은 뭐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죠. 전혀 손색이 없어요. 뭐 높이가 낮거나 뭐 면적이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색은 없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 이렇게 욕실이 되겠죠. 우리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우리 집은 수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뭐 주택 들어오실 분들이 뭐 수리를 된 집을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수리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수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이렇게 욕조죠. 욕조가 있고 그 안쪽으로 턱이 돼가나 저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샤워 용품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독특하네요. 굳이 저 공간을 왜 저렇게 밀어놨을까?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욕실창이죠. 욕실창. 욕실창이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2층 단독주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복층 계단이 아니죠. 나름 그 어디냐 그런 부잣집들의 복층 계단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내려다 볼까요? 위에서 한번 또 내려다 보면은 또 이 주택의 거실 분위기가 또 느껴진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2층에 이제 자녀방이 있다. 그럼 누구야 밥 먹어라 이러면은 이제 좀 요쯤에 내려와가지고 엄마 밥 다 됐어? 약간 그런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는 레고 주택이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확장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방이 3개가 있는데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방 사이즈가 조금 커요. 조금 큰데 구조도 조금 독특해. 이 공간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자, 오늘은 3개 다 말해드립니다. 저번에 댓글로 그건 그거 아닌가요? 뭐, 그냥 좋게 뭐 해서 뭐 제가 뭐 테라스라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딱 보시면은 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뻥 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 옥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 난 옥상 생활도 좀 하고 싶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오픈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 보면은 뭐 공사비는 좀 들어가겠지만은 뭐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크게 이 공간이 아깝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쓴다면 활용도는 되게 많겠죠. 이 공간 자체를. 그리고 이쪽 방향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이제야 말씀드리지만은 이쪽 창문 쪽이 남향입니다. 남향. 근데 왜 저리 어둡노?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촬영하러 내려오면서도 비를 몇 방울 맞으면서 내려왔거든요. 자, 그리고 2층에 있는 두 번째 오리지널 방이라 할 수 있겠죠.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방이 되는 거죠. 뭐 방 사이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녀들 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뭐 손님들이 온다 그럼 게스트룸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뭐 창문을 보시면은 90도 방향으로 이면 창문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샤시가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90도 방향으로 통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방 자체 분위기도 있고 개방감도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세 번째 방이죠. 방이 총 5개가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뭐 방 사이즈는 크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2층에 한 명이 쓴다 그러면은 방 하나는 침실로 쓰고 하나는 뭐 옷방으로 쓰고 하나는 뭐 서재로 쓰고 그건 입맛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입맛대로. 자, 이쪽으로 또 창이 나 있죠. 또 이 창 밖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레고 주택들 주변에 이렇게 쭉 있죠. 이런 식으로 레고 마을에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1층에만 욕실이 있었으면은 1층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조금 귀찮죠. 그래도 나름 고급 주택의 모습이다. 2층에도 이렇게 욕실이 있다는 거죠. 뭐 욕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좁진 않죠. 그래서 뭐 2층에 뭐 생활을 한다 그래도 큰 불편함은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부산에서도 나름 상징성이 있는 동네죠. 만덕에 위치한 레고 마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단독주택 한 곳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 현재 상태로 보신다 그러면은 집도 좀 오래된 것 같고 뭐 좀 특색도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와꾸 자체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원생활 부럽지 않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